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 진행마크 GPD 고서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새 전용망 옛날부터 써왔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요새 SDN을 많이 사용합니다. 기업들이요. 특히 이제 본사와 지사 간에 또 해외 지점 간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새 또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나오는 세상에서 이런 것들 어떻게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시트릭스 코리아의 김세영 차장님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트릭스 코리아 김세영입니다. 네네네. 자, 먼저 그 차장님 요새 네. 어떻습니까? 이 필드에서 네. 차장님도 통신에서도 계셨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일단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본사 지사 간에 네. 이런 옛날에 다 거의 다 저용망 썼는데 네. 요즘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추세가? 네, 요즘에는 그 MPLS 회선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뭐 인터넷 회선이나 아니면 뭐 LTE 회선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연결하여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요즘 이제 또 퍼블릭 클라우드 많이 쓰죠? 요즘. 네, 맞아요. 네. 요즘에는 AWS나 애저 기반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도 워낙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죠. 네. 자, 근데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는 데 있어서 네, 기존에 어떤 본사 지사 간에 있을 때 네. 어떤 이슈가 있었던 겁니까? 퍼블릭 클라우드 쓸 때. 이따가 물론 설명하겠지만 네, 우리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뭐 간단하게 말해서는 인터넷 회선이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다운로드를 받는다거나 하면 그런 트래픽들이 그 대부분 용량을 다 차지해 버리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SDN에서 뭐 기능을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네네. 네. 지금 어떻습니까? 그 실제 SD-WAN이 네. 우리나라 소개된 지도 꽤 몇 년이 됐는데 네. 지금 실제 그 필드에서 네. 많은 기업들이 네. 본지사 간에 네. 기존의 전용선 대신에 아니면 네. 같이 뭐 보완을 함께. 해가지고 네, 맞아요. 해가지고 그렇게 SD-WAN을 네.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실제로 필드에서? 네. 필드에서 많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 환경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많이 알아보고 계시고 이미 도입한 회사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뭐 그런 것들을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고 뭐 코스트 같은 것도 뭐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그게 있어요. 그 가성비가 지금 네. 코스트 말씀하셨는데 네. 딱 하면 1년에 네. 얼마 세이브 된다가 네. 딱 나옵니까? 딱 계산이 바로 돼요? 기업 네. 기업 어떠세요? 입장에서 보면 이 MPLS 회선이 그 금액이 또 고정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비해서 IC. 네. 뭐 비용 계산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보통 기업들에서. 그게 경우마다 다르겠지만 네. 한 어느 정도 보통 1년에 네. 한 몇 분의 1 정도, 몇 프로 정도 보통 절감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다 다르겠지만 경우마다. 그죠. 그래도 대략. 네. 그 부분은 음. 말씀하신 대로 기업마다 회선을 아. 쓰는 용량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정확히 산정은 할 수가 없지만 한 50%는 절감이 돼요? 일반적으로? 회선 2개 쓸 거를 하나 쓰면 네. 50%는 절감이 되죠. 아, 네. 굉장한 거네, 50%는. 네. 자, 그러면 일단 현재의 기업 환경이 네. 본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문제점부터 네. 좀 짚어주시죠. 네. 네. 현재 문제점은 이제 지사들의 이제 접속해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네. 그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사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이제 지사에서 데이터 센터로 트래픽을 전송하게 돼요. 아, 무조건 데이터 센터를? 맞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그거를 음. 판단해서 이걸 데이터 센터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거나 네. 아니면 인터넷으로 나가는 트래픽을 전달하고 있거든요. 음. 네. 이렇게 되면 문제가 그 지사에서 뭐 워크데이나 세일즈포스 같은 사스 앱을 사용하고 싶지만 네. 이 트래픽이 바로 인터넷을 나가면 더 빠른데 네. 또 불구하고 네. 데이터 센터로 트래픽을 네. 전송하기 때문에 네네. 헤어피닝이라는 네네. 그 지연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 데이터 센터에 괜히 어떤 오버헤드도 많아지는 거고 맞습니다. 또 이렇게 무조건 데이터 센터 무조건 거치게 하는 것은 네, 뭐 비용도 비용이고 맞아요. 또 보안적인 면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렇게까지. 자, 그러면 이제 그 요새 또 이제 많은 이제 인터넷에서 다양한 서비스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네네. 그럴 때 여기서 이거는 어떤 얘기죠, 여기? 지금 장표는 음. 그 지사에 있는 사용자가 네. 그 인터넷으로 접속하고 싶을 때 음. 보면 그 시트릭스 클라우드 플랫폼 또는 뭐 애저 시스템이나 이런 환경에 접속하게 될 때는 이 오피스에서 인터넷을 거쳐서 접속하게 돼요. 네네. 이 상황에서 문제는 뭐 물론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환경이 인터넷이 혹시나 뭐 다른 트래픽으로 인해 지연이 발생한다거나 뭐 그 링크가 다운된다거나 하면 네. 사용자의 환경이 뭐
좋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뭐 네. 단절이 생기고 뭐 우리가 버추얼 데스크탑에 접속해야 되는데 뭐 특정 사용자가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 버추얼 데스크탑 환경이 뭐 지연이 된다거나 화면이 네네. 끊긴다거나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쓸 때 네. 단순하게 뭐 문서 네. 텍스트 검색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네. 상관없는데, 그죠? 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네. 어떻게 고화질, 화성A 같이 맞습니다. 고화질이라든지 버추얼 데스크탑이라든지 네. 그런 어떤 트래픽의 네. 밴드위스가 많은 걸 차지한 것 때는 네. 그때는 뭔가 단순하게 그냥 무조건 인터넷이 아니라 여러 네.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맞아요. 초이스를. 네. 다양한 옵션이 있어야 되겠네요. 옵션이. 예? 그죠. 지금 옵션은 없는 거죠. 아, 그렇죠. 지금 네, 상태에서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백홀 옵션이라는데 백홀이라는 게 뭡니까? 백홀이라고 하는 거는 네. 그 쓸데없이 트래픽이 흘러가는 데이터가 뭐 데이터 센터에 전송됐다가 다시 받거나 이런 뭐 딜레이 구간을 발생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오피스의 사용자가 애저에 접속하고 싶다 네. 이랬을 때 네. 우리가 마찬가지로 오피스에 있는 사용자가 네. 데이터 센터까지 구간이 짧으면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미에 있고 데이터 센터가 국내에 있다 이러면 이제 브랜치에 있는 사용자가 그 북미에서 한국까지 딜레이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다시 애저로 접속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백홀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네. 지사에서는 바로 그냥 오피스 365 맞습니다. 바로 접속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애저든 오피스 365든 바로 접속하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수도 있어요. 요새 뭐 기업들이 네, 지금 오피스 365 하나 예시고 네, 그런 다양한 그 사스, 맞습니다. 사스들을 점점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스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니까. 네. 그럴 때는 이제 이런 백홀 옵션을 네, 다 좀 지향하는 것이 되게 네.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데이터 센터로 트래픽을 보내서 뭐 또 전용성을 통해서 접속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네네. 이제 비용이 이중으로 낭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네.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시트릭스가 이제 시트릭스 SD-WAN이 나온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근데 그 나온 지는 얼마 됐나요? 저희 시트릭스 SD-WAN 솔루션은 나온 지 한 4년 정도 되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이런 솔루션들을 도입하면서 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네. 네. 자세한 건 이따가 이제 얘기할 거고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요 시트릭스 웬의 가장 큰 뭐 어떤 장점이랄까? 뭐 그걸 네. 말씀해 주신다면. 가장 큰 장점은 그 SaaS 어플리케이션이나 버추얼 데스크탑 같은 이제 고품질의 트래픽이나 뭐 중요한 서비스 같은 경우에 네. 이런 트래픽에 대해서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SD-WAN. 뭐 시트릭스가 워낙 뭐 젠 데스크탑부터 해가지고 네, 이런 데스크탑 가상화 이쪽을 맞습니다. 많이 했잖아요. 그쪽을. 네. 네, 그래서 그런 맞아요. 기술력이 좀 있어가지고 네, 할 수 있겠네요. 네. 저희가 말씀해 주셨듯이 젠 데스크탑이나 뭐 젠 앱 이런 것들이 네. 그 프로토콜을 SD-WAN에서 인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최적화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자, 일단 성능적인 면에서 네. 어떤 기술적인 요소 때문에 네, 시트릭스의 SD-WAN이 네. 어떤 성능적인 면에서 어떤 그 강점을 갖는지 그걸 말씀해 주신다면. 네. 일단 그 시트릭스 SD-WAN을 도입하면 그 듀얼&드 QoS라고 해서 양방향으로 흐르는 트래픽에 대해서 감지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MPLS 회선이 아닌 뭐 인터넷 회선이 느리다거나 이런 것들 감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뭐 링크가 연결이 느리면 이런 걸 자동으로 페일오버 하거나 네. 뭐 이런 옵션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장점이고, 그리고 비디오 트래픽이나 네. 보이스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절이 되면 끊겨버리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선택적 복제를 통해서 그 연결이 유지되는 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SD-WAN을 할 때 네, 그 기존의 이제 전용망은 네. 어쨌든 비싸지만 네, 맞습니다. 비싸지만 확실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SD-WAN 같은 경우에 네. 이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지만 네, 어떤 그 어느 정도의 성능이나 네, 유연성은 맞아요. 담보해 준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맞아요. 네. 자, 그다음에 그 아까 이제 뭐 시트릭스 하면 다들 이제 데스크탑 가상화 다들 네. 알고 있는 건데 네. 네. 여기서의 이런 경험이
SD-WAN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SD-WAN에서 적용하시기 위해서는 그 SD-WAN이 아까 얘기하셨던 가상화에 대한 트래픽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실제로는 사용자 입장에서 VDI 화면 하나, 버추얼 데스크탑 인터페이스 하나만 보는 건데 실제로 거기서 뭐 마우스 움직임이나 화면 움직임 그리고 뭐 보이스 같은 것들이 별개의 프로토콜로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QoS를 제공해서 그 중요한 서비스가 최우선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더 이제 좀 쉽게 설명해 준다면 네네. 사용자가 네. 지점에서 네. 그냥 단순하게 텍스트 인터넷 검색하는 거 말고 네. 뭐 데스크탑 가상을 통해서 뭔가 뭐 CAD라든지 도면을 본다든지 네. 아니면 화상회의를 한다든지 맞아요. 그럴 때 네. 훨씬 더 그 사용자에 대해서 그 어떤 그 트래픽 어떤 그런 밴드의 퀄리티를 네. 더 신경 써준다는 겁니까? SD-WAN 컨트롤러가? 맞아요. 그 SD-WAN 컨트롤러가 말씀하신 대로 버추얼 데스크탑에 접속해서 뭐 화상회의를 한다거나 네. 뭐 이랬을 때 이 마우스 움직임은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네. 배경화면도 고정되어 있고 네. 이런 것들을 뭐 우선순위를 낮추고 가상 동쪽으로 변하는 것만? 맞아요. 동쪽으로 변하는 것만 뭐 네네네.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CMD를 최적화된 연결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네. CMD는 시트릭스 매니지드 데스크탑이라고 해서 네. 시트릭스 클라우드에서 그 버추얼 데스크탑 환경을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SD-WAN을 사용하면 이런 그 시트릭스 클라우드로의 연결을 최적화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뭐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거나 애저 같은 경우에도 네. 클라우드 서비스잖아요. 네네. 그런 환경에서도 시트릭스 SD-WAN이 버추얼 어플라이언스 형태로도 제공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최적화 환경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많은 기업들이 오피스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오피스 365도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자, 오피스 365를 쓸 때 환경 최적화를 해준다는데, 네. 뭐를 최적화 시켜준다는 겁니까? 네. 오피스 365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브랜치의 사용자가 그 데이터 센터로 접속하고 데이터 센터에서 다시 네네. 이 오피스 365에 접속하게 되면 이제 그 아까 계속 문제가 됐던 백홀 구간이 발생하고 트래픽의 지연이 계속 발생해요. 그랬을 때 이 SD-WAN을 적용하면 이 오피스 365의 트래픽을 인지하고 가장 가까운 리전에 있는 그 데이터 센터로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왼쪽에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이 네. 할 때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 있는 오피스 365 맞아요. 클라우드가 연결돼야 되는데 네. 유럽이랑 됐잖아요. 네. 이런 것들 자동으로 이제 미국에 있는 데랑 가장 가까운 데랑 해준다. 맞아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꼭 오피스 365뿐만 아니라 네. 다른 사스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까? 이렇게? 네, 맞아요. 저희가 네. 그 다른 사스도 동일하게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뭐 별도의 네네. 이제 구성이 필요하게 돼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 그 오피스를 쓰는 이유가 네. 사실 오피스를 쓰는 이유가 회사에서 업무 생산성을 높이려고 쓰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럴 때 이런 이제 속도 같은 것들이 네. 왼쪽 아래 네. 하단에 보니까 이 정도의 이제 속도 향상이 이루어지는 거네요. 맞아요. 실제로 그 미국에 있는 사용자가 이제 이런 테스트를 했을 때 저 정도의 성능을 이제 보장받았다라고 네네. 근거가 있는 데이터입니다. 네. 네. 요거는 가상화 오피스 365 환경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네. 아까 전 거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이거는? 네, 가상화 오피스 365는 아까 전의 환경은 이 클라우드 클라우드래. 그 브랜치에 있는 사용자가 네. 직접 인터넷 PC에 접속하고 네.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스에 바로 오피스 맞아요. 365에 바로 이 PC가 바로 사스에 적용되는 오케이. 솔루션인데 네. 이런 가상화 오피스 365 환경은 이 브랜치에 있는 사용자가 뭐 보안이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데이터 센터로의 버추얼 데스크탑 데스크탑 가상화
맞습니다. 네네, 버추얼 데스크탑 환경에서 이제 오피스 365를 썼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네네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 아까 환경에서는 이제 브랜치에 있는 가장 가까운 그 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였는데, 그렇죠. 네, 이 버추얼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 애저나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인접한 네. 그 리전으로 접속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사용자가 네. 아까는 우리가 이제 지점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네. 뭐 부산 지점이다. 네. 부산 지점 PC에서 바로 인터넷으로 바로 그냥 오피스 365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지금 이거는 부산 지점에서 내 그 VDI 환경, 네, VDI 서버는 이제 본사에 있겠죠. 맞아요. 본사 데이터 센터 연결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오피스 365 가는 거니까 맞아요. 이거는 이제 본사의 데이터 센터하고 오피스 365에 가장 가까운 오피스 365 서버를 찾겠네요, 얘가. 맞습니다. 그렇게 아, 돼서 아. 가장 클라이언트한테 네.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오피스 365 보면 팀즈라고 네. 우리 저번 주에 팀즈 갖고 이제 뭐 화상회의하고 웨비나도 했었는데 네. 이 팀즈를 어떤 식으로 이 환경을 최적화시켜야 된다는 겁니까? 네. 이 팀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우리가 버추얼 데스크탑 환경에 접속해 있는 사용자가 네. 이제 그 우리 화상 회의를 해야 된다. 팀즈를 네. 통해서. 네. 그랬을 때는 이걸 다시 데이터 센터로 보내고 데이터 센터에서 인접한 오피스 365로 가면 이것도 버든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팀즈의 리얼타임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이 프로토콜을 인지해서 네. 이 클라이언트에서 가장 가까운 팝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여기서 클라이언트라고 하면 네. 그 지점 아니면 지점의 데이터 센터? 사용자입니다. 지점. 네. 네. 그래서 이런 팀즈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비즈니스용 스카이프 역시 똑같은 환경에서 제공이 가능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네. 이 SD-WAN이 네. 알아서 요거는 RTP네, 네, 화상회의네 네. 하면 직접 지점에서 바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직접 맞아요. 연결시켜버리고 화상회의. 네. 이거는 그냥 문서 이런 거네. 네. 하면 데이터 센터 연결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맞아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프로토콜을 인식을 해가지고 얘가 자동으로? 맞아요. 이게 그 저희가 프로토콜 인지해서 이 MPLS든 이 경로를 똑같이 오프로드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지금 오피스 365 말고 다양한 여기 나와 있는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사실 사스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것들하고 연결을 할 때 여기 보면 클라우드 다이렉트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네. 이건 뭔가요? 클라우드 다이렉트 서비스는 시트릭스에서 구독형으로 이제 제공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유료 서비스겠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네. 네. 대신에 이제 사스 같은 트래픽에 대해서 민첩한 그 동작이 필요할 때는 이 클라우드 다이렉트 서비스를 활용하셔서 인터넷으로 나가는 트래픽을 보완을 하고 그거를 다시 이 사스 어플리케이션에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게 없을 때하고 네. 없을 때에 비해서 그러니까 사용자는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네. 저희가 오피스 365 같은 경우에는 뭐 브레이크아웃 통해서 그 별도로 가장 가까운 리전에 연결할 수가 있었는데 나머지 사스들에 대해서는 그 제공이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다이렉트 서비스를 제공받으시면 아. 이런 나머지 사스들에 대해서도 네네. 가장 가까운 리전으로 접속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스에 대해서도 네. 사용자의 그 어떤 성능 체감이 네, 좋아지겠네요. 맞습니다. 자, 이거 요새 또 이제 클라우드도 멀티 클라우드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이럴 때는 어떤 장점이 있는 거죠? 멀티 클라우드 쓸 때? 시트릭스 SD-WAN을 사용하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요즘에 온프람 형태의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많이 이전되고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그 클라우드에도 똑같이 버추얼 어플라이언스 형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구성이 훨씬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클라우드로 이전할 때 시트릭스 SD-WAN 솔루션만 도입하면 뭐 데이터 센터 역시 마찬가지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네. 자, 이런 관리 같은 것들은 얼마나
뭐 요새 자동화 관리도 요새 자동화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그 네. 관점 좀 설명해 주신다면. 저희가 SD-WAN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하는 클라우드 베이스의 이 SD-WAN을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거든요. 네네. 이걸 사용하게 되면 이제 지점에서 장비를 설치해야 된다, 추가로. 그랬을 때 뭐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지점에 엔지니어가 가서 뭐 이런 컨피그 구성들을 해주고 이렇게 이제 철수를 하게 되는데, 이 지점이 예를 들어서 뭐 스페인에 있다, 네. 이태리에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내에서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SD-WAN 오케스트레이터를 사용하면 시리얼 등록만 하시면 네. 이게 장비가 부팅만 되면 자동으로 제로 프로비저닝이 가능해서 컨피그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뭐 클라우드로 연결도 마찬가지로 이 지도상에서 다 표시가 돼요. 어떤 리전이 가장 가까운지 네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게 SD-WAN의 이제 다양한 네. 케이스, 네. 유스 케이스를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네. 5개 유스 케이스가 있는 것 같은데 네.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네. 네. 자, 이거는 어떤 유스 케이스입니까? 백홀이라고 하는 이제 전체 트래픽을 이 지사에 있는 사용자가 본사로 보내게 되는, 데이터 센터로 보내는 무조건 거예요.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가는. 맞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기존의 SD-WAN을 사용 안 하시면 이 MPLS 회선을 사용해서 하나로만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SD-WAN을 사용하시면 MPLS뿐만 아니라 브로드밴드나 네. 뭐 LTE 회선을 결합하여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뭐 대역 폭도 확장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네네. 되면. 자, 이건 이제 방화벽 관점에서는 어떤 식으로 좋아지는 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아까 일본의 상황에서는 모든 트래픽이 네. 지점에서 그 데이터 데이터 센터까지 센터, 네네. 예, 전송되는 상황이었다면, 네. 이번의 상황은 이제 지점에 있는 사용자는 예를 들어서 오피스 365와 같은 신뢰된 트래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지점에서 인터넷으로 바로 가장 가까운 리전으로 연결하게 돼요. 네. 나머지 그 신뢰되지 않은 트래픽에 대해서는 그 회선을 통해서 그 중앙 데이터 센터까지 트래픽을 전송하게 되고, 이 중앙 데이터 센터에서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내부로 전송하게 되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되지 않은 것은 방화벽을 거치게 만든다는 거. 맞아요. 네. 네. 자, 방화벽 거치는데 방화벽을 여기 보면 이제 세 번째 유스 케이스는 이제 서드 파티 방화벽은 왜 쓰는 거죠? 이건 왜 필요한 거죠? 이거는 네. 그냥 아까 그냥 방화벽 쓰면 되는 거지. 네. 그 요것도 이번이랑 차이점은 네. 그 브랜치에 있는 사용자가 어차피 데이터 센터에 있는 뭐 데이터나 아니면 버추얼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 센터로 접속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거가 아닌 상황에서는 이 오피스 365나 뭐 사스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뭐 인터넷으로 가는 트래픽이 있거든요. 이런 트래픽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 SD-WAN이라고 하는 애가 버추얼 네트워크 펑션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사용해서 그 서드 파티 시큐리티 솔루션을 탑재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신뢰되지 않은 트래픽을 이 브랜치에서 검증한 다음에 인터넷으로 내보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중앙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런 신뢰되지 않은 트래픽이 들어오질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부하가 조금 줄어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이거는 어떤 유스 케이스입니까? 네. 백홀 투 클라우드 유즈 케이스는 이제 죄송합니다. 그 브랜치에 있는 사용자가 클라우드로 연결할 때 그 이런 회선들에 대해서 이중화를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모든 환경에서 그 중요 데이터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로 가고, 뭐 나머지 트래픽에 대해서는 뭐 클라우드로 전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유스 케이스는 어떤 거죠? 네. 마지막 유즈 케이스는 네. 그 브랜치에 있는 사용자가 사스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인터넷으로 가는 트래픽에 대해서 본사로 트래픽을 전송할 필요 없이
이 지점에서 보안도 안 해요. 대신에 이 클라우드에 있는 보안 장비들이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신뢰된 팔로알토나 뭐 G스케일러, 포스포인트, 시만텍 같은 솔루션을 클라우드에 있는 솔루션에서 먼저 검증한 다음에 뭐 외부로 내보내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쪽 이제 5개 유즈케이스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다양한 환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기업 환경이 있을 텐데 이럴 네. 때 오늘 시트릭스 SD-WAN을 이걸 한번 써볼까? 네. 한번 해볼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저희 그 메일이나 뭐 내용 같은 걸 주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SD-WAN 오케스트레이터가 있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뭐 지점에 장비를 설치하기만 하면 저희가 컨피그를 중앙화해서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 데모 같은 것도 뭐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일단은 그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거를. 맞아요. SD-WAN 솔루션을 설치를 하셔야 돼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Q&A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그 일단 이기훈님께서는 SD-WAN이 정의가 뭔지, SD-WAN이란 게 뭔지. 네. 네. 그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거예요. 이제 네. 소프트웨어적으로 저희가 버추얼 라우터라고 하거든요. 버추얼 라우팅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라우팅을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정확히 하신 것 같아요, 이분. 네. 네. 임종택님, 네. SD-WAN에서는 네. MPLS 네트워크에 의해 부과되는 네. 백홀 페널티를 네. 어떤 방식으로 제거해서 안전한 연결 지원을 하는지요? 네. 이 부분도 그 아까 백홀의 페널티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브레이크아웃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신뢰된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굳이 데이터 센터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넷 라인을 타고 외부로 나갈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신뢰됐는지 안 됐는지는 어떻게 체크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까 그 오피스 365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저희가 제공받는 API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정의된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그 신뢰된 트래픽으로 인지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 장비가. 네, 그래서 그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들, 그 신뢰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바로 인터넷으로 접속할 수 있게 환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이제 웨비나 다 들으시고 설문하신 분 중에서 또 10분 저희가 스타벅스 기프팅을 드리겠고요. 설문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준님, 회선 비용만 비교하면 당연히 전용 회선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니까 절감이 되겠지만 SD-WAN 장비 사용 시에 연간 라이센스 비용까지 감안했을 때도 비용 효율적인가요? 물론 비용 절감에 SD-WAN 기술을 통한 여러 가지 기술적 이점도 있겠지만요. 이 부분은 네. 제가 비용적인 측면까지는 정확하게 뭐 산정할 수가 없는데 이걸 메일로 혹시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내용 같은 것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장영준님 말씀처럼 SD-WAN 장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SD-WAN을 당연히 구매하시고 네. 연간 라이센스를 구매하셔야 돼요. 그 MA 유지보수 같은 네네. 것들을. 네. 김우태님, SD-WAN을 통해서 트래픽 스티어링을 하기 위해서는 예로 미션 크리티컬한 트래픽은 MPLS 전용망으로 보내고 넌 크리티컬 트래픽은 초고속망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SD-WAN 터미널에서 단순 5투플 외에 애플리케이션 어웨어 기능이 필요하지 않은지요. 만약 애플리케이션 어웨어를 해서 스티어링을 해준다면 애플리케이션 패턴도 자주 업데이트가 되는지요. 이 부분은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미션 크리티컬한 트래픽은 MPLS 망으로 보내고 나머지 트래픽에 대해서는 그 인터넷 트래픽이나 LTE 망 통해서
전송하고 싶으신 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 기능이 있냐고요? 일단 그런 네. 기능이 됩니까? 네. 일단 저희가 그 회선에 대해서 지연이나 이런 걸 탐지하기 때문에 네. 그 가장 최상의 선택의 링크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패턴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뭐 링크를 할당하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최재주님, SD-WAN으로 클라우드를 연계 서비스한다고 했을 때 지연 시간 트래픽 등은 어떤지요? CDN으로 서비스하고 있는데 호환성 등은 어떠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 클라우드 연계 서비스라고 한다고 하면 일단 이 브랜치에서 가장 가까운 리전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 연결이 네.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지점에서 데이터 센터 간 연결보다 훨씬 빠르다 하면 이런 거는 확실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제 CDN으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네. 몰라서 그런 네. 것들은 한번 메일 주시면 자세하게 메일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선님, 현재 특정 회사의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SD-WAN을 구축하고자 할 때 기존의 네트워크 라우팅에 영향을 주지 않고 독자적인 오버레이가 가능하도록 설정이 가능할까요? 근데 그 SD-WAN을 사용하시면 이 SD-WAN과 SD-WAN 구간의 버추얼 라우팅을 통해서 연결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하단에 있는 라우팅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구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독자적인 오버레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 원병천님, QoS는 기존에 미리 지정된 프로파일 같은 것이 있는지요? QoS는 앱별로 정의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요? 네, 그 HDX 같은 경우에는 네. 오토 QoS라고 해서 그 우선순위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방식에 의해서 정의되거든요. 나머지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임의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앱별로. 네네.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별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CFS가 가장 중요하다 하시면 그거를 가장 최상위로 두시면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박동환님, 애저나 AWS, 구글, GCP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 SD-WAN 어플라이언스를 통해서 IaaS 클라우드에 지사 연결을 제공하고 시트릭스 SD-WAN은 제한된 리소스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응용 프로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역폭 경합 기간 중 중요도가 낮은 IC 채널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IC 채널에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시트릭스 버추얼 앱과 데스크탑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가상 SD-WAN 장비에 연결하면 대역폭 집계라든지 QoS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알고 계신 게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고요, 이분도. 네. 네. 일단 SD-WAN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트래픽의 ICA 채널의 우선순위가 뭐 QoS 제공이 안 되는 건데 SD-WAN을 사용하시면 어떤 QoS에 의해서 어떤 트래픽이 가장 우선시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사용하시면. 김수열님은 SD-WAN은 WAN 트래픽 관리 측면에서 안정적인 고속 연결을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보안 측면에서 데이터 센터 운영의 위협이 증가하지는 않는지요? 이것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뢰된 API를 제공받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오피스 365 같은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안이 확실한 HTTPS 트래픽으로 전송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나머지 untrusted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로 전송되기 때문에 보안의 위협이
증가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수님, MS, AWS, 구글 등 클라우드 서비스는 애니캐스트 서비스를 사용해서 사용자에게 가장 가까운 곳으로 연결해 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트릭스 SD-WAN과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네, 시트릭스 SD-WAN을 사용 안 하시면 일단 그 버추얼 라우팅을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로 하나에만 의존하는데 이제 시트릭스 SD-WAN을 사용하시면 그 버추얼 라우팅을 통해서 경로 이중화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비스 안정적인 측면에서 더 높은 이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용준님, 저희는 지점까지 데이터 센터에서 중앙 집중형 보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점에서 오피스 365나 AWS 등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점의 보안 정책 적용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이 부분도 시트릭스 오케스트레이션 그 툴을 사용하시면 그 지점의 보안을 단일화하실 수가 있어요. 이 본사에서 이제 보안을 지점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관리 툴을 사용하셔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종호님, SD-WAN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의 용량이 큰 이미지 센터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받아서 실시간 업무에 사용할 경우 전용선 대비 어느 정도까지는 안정성이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운로드나 업로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약간 QS랑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네. 돼요. 이런 우선순위가 낮은 애들은 뭐 예를 들어서 다운로드를 하는 것보다 뭐 우리가 업무를 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를 낮춰서 대신에 안정적으로 지속해서 보낼 수 있거든요. 윤대섭님, 모 회사의 네트워크를 사용 중에 있는 자회사가 SD-WAN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도 전체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거나 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근데 SD-WAN이 이제 최상단의 라우팅 구간에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처음에 구성하실 때는 그 네트워크의 단절은 조금 가져가셔야 된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방금민님, SD-WAN을 사용할 경우 보안 위협으로 또 대응하기 위한 대응책이 따로 있는지요? 방화벽을 따로 구축해야 하는지요? 저 부분은 저희가 그 엣지 그 시큐리티라는 기능이 이제 2020년 Q2에 나올 예정이거든요. 네네. 그거를 사용하시면 충분히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태준님, 해외에서 클라우드가 아닌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때 속도에 대한 보장이 가능한가요? 가속기와 비교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시트릭스 SD-WAN이 이런 버추얼 라우팅에 대해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가속기 기능도 같이 포함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함께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그 내부 시스템에 접근 시 WAN 때문에 지연이 느리다 하는 거는 SD-WAN으로 충분히 그 커버리지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데이터 압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속기를 사용해서 함께 기능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철수님, 일반적인 SD-WAN 솔루션과 시트릭스의 SD-WAN 솔루션의 차이점 중에서 가장 차별화된 건 무엇인지요? 저희가 그 SD-WAN 솔루션이 나오기 전에 그 WAN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그 기능을 가진 WAN 가속기 솔루션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미 레퍼런스도 많이 있고 사용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트릭스 SD-WAN에 함께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윤휘주님, 아까 오피스 365 API를 실내 트래픽으로 인지한다고 하셨는데 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그 API 트래픽 같은 그 오피스 365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이 SD-WAN 솔루션에 이 트래픽을 인지할 수 있도록 API가 이미 그 OS에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오피스 365 트래픽이 들어오게 되면 넷스케일러가 죄송합니다. SD-WAN 솔루션이 이거를 한번 확인하고 그 정확하게 이게 오피스 365가 맞다 하면 이걸 다시 암호화해서 외부로 내보낼 수 있는 기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정수님, 그룹사 환경에서 VDI로 서비스를 하는 환경이라면 전형성과 VPN 환경에서 SD-WAN으로 구성할 경우 장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경로에 대한 안정성, 뭐 전용선이나 브로드밴드를 통합해서 본딩해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고, 그리고 HDX 인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그 HDX 트래픽에서 중요한 서비스들은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가장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조남진님, SD-WAN을 사용할 때 동일 코스트 대비 실제 물리적 장비 성능에 어느 정도 근접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마 MPLS를 사용하시는데 이거를 확장하시는 것보다는 SD-WAN 솔루션을 구매하시는 게 훨씬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원규님, SD-WAN의 통신 품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요? SD-WAN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링크의 회선의 그 링크에 대해서 그 품질을 측정하고 있어요. 이게 듀얼엔드 QoS라고 해서 그 지연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뭐 컨제스천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로스가 있는지 이런 걸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로스가 생기는 회선이 있다 하면 그거를 배제하고 다른 회선으로 트래픽을 전송하기 때문에 이런 품질의 문제는 많이 개선하실 수가 있어요. 이광재님, 해외 지사의 경우 인터넷 환경 문제로 VDI 도입 시에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SD-WAN 가속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것이 극복이 가능할까요? 이 부분도 아마 확인을 좀 할 것들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이 지연 같은 거나 아니면 뭐 회선이 이제 밴드위스가 문제다 하는 거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실 거예요. 이런 솔루션들을 통해서 뭐 채널 본딩을 통해서 회선을 더 대역폭을 더 많이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영규님, VNF로 구현이 된 다른 기능과 통합이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통합이 가능할까요? 네, 현재 VNF로 구현 가능한 거는 팔로알토의 그 버추얼 어플라이언스 형태가 탑재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통합하여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박치규님, 대부분의 기업이 네트워크상에서 대역폭 및 속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SD-WAN의 경우 네트워크 가시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SD-WAN의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이 가시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가시성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SD-WAN 센터라고 또 있어요. 그런 센터를 통해서 어떤 어떤 회선이 느리고 어떤 인터넷 회선이 얼마나 밴드위스를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SD-WAN 센터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그 시트릭스 클라우드에 있는 오케스트레이터를 함께 사용하셔서 이런 비저빌리티를 증대시킬 수가 있어요. 네. 자, 여러분 지금 설문마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한철수님 하고 문태주님 이 두 분은 저희 스태프 이메일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영화권 2장 보내드릴 테니까 이번에 코로나 이거 좀 끝난 다음에 영화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창님 마지막 한 말씀 맞추고 갈까요? 네, 저희 시트릭스 SD-WAN 를 사용하시려면 일단 뭐 테스트 같은 것들이 필요하시다면 뭐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3월 4월 달에 아마 토크IT 사이트도 좀 개편됐고요. 여러분들 토크IT 사이트가 앞으로 이렇게 생방송도 있지만 기존에 했던 것들을 큐레이션 해가지고 온디맨드로 뭐 넷플릭스는 아니지만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모듈화된 것을 보실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그런 코너가 점점 토크IT 사이트에 많이 있거든요. 점점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꼭 방송할 때만이 아니더라도 방송 끝나고 나서라든지 방송 전에라든지 한 번씩 관심 있는 분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겁니다. 자, 또 관심 있는 것들은요, 여러분들 토크IT 미리미리 사전 등록해 놓으시면 여러분께 사전에 여러분들 리마인드라든지 리마인드를 시켜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드릴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것은 미리미리 사전 등록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